통일언론연구소는 오늘 이 과천의 국사편찬위원회에 방문했습니다. 와, 여기 오는 길에 아주 그냥 단풍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정취가 아주 물씬 풍기는 곳에 지금 와서 저도 아주 마음이 뭘까 들뜨고, 우리 양수민 간사도 지금 얼굴에 좀 미소를 저기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오늘 김광훈 편찬연구관이라고 편사연구관. 편사연구관님. 네. 여기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신 김광훈 편사연구관님을 모시고, 사실 17일 날 그 언론 상대로 그 발표회 같은 걸 하신 거죠. 예. 그 조선실록, 예, 북조선실록. 예, 북조선실록이라고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북한을 좀 더 알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그리고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금 1차 분이 지금 나온 거죠. 간단하게 일단 그 북조선실록이란 뭐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그 북조선실록은 그 북한 이해를 하는 데서 그 기초가로 사용될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 가공해서 편찬 가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사편찬위원회 공식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국사편찬위원회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요.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 남는 시간을 예. 활용해서 했고, 예.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경남대학교하고 북한대학원대학 그쪽의 그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편사연구관님께서는 원래 전공은 북한 쪽이신가요? 예. 일반 역사. 원래는 저는 우리 또래 세대들이 그렇듯이 처음에 사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논문까지는 제가 1923년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한 걸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와서 박사과정을 진학을 했고, 그 미국에 계시는, 그래서 평생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작업을 하셨던 방선주 박사님께서 노획 문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주셨어요. 노획 문서. 예. 그게 어떤? 레코드 그룹 242번이라고 해서 예. 이 미국 국립공문서보존기록관리청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6.25 전쟁 시기에 미군이 노획해갖고 노획 문서. 네, 그쪽으로 옮긴 그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가 사실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캠페인식의 그런 그 주장들만 많았죠. 지금도 사실 이렇게 말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그런 그 연구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 판단을 했고, 그쪽으로 전공을 생각을 했습니다. 계기랄까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런 좀 해보고 싶다라고. 그 자료를 모으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당시에 자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뭐 박사 논문들의 그 서문에는 어김없이 항상 나오는 그런 그 서술이 있습니다. 그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구하는데 다들 어렵거나 이용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계점들을 다 그 토로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1947년 4월에서 시기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기가 특정한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그 이후 자료를 구하지를 못해갖고, 그래서 이건 자료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박사 논문을 그 책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북한 정치사 연구 1이라고 해서. 그래서 몇몇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사 연구 1을 발견하신 시점은 언제예요? 그게 2004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학계에서는 일정하게 그 곱게 봐주시긴 했는데, 문제는 저한테는 상당히 이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학자로서의 어떤 자기 그러니까 봤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북한학 관련된 학과의 대학원의 교재로도 쓰고 미국 그 의회 도서관에 전시까지도 해주고 하는 정도로 남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누구보다 그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런 식의 그
문제가 많은 그런 연구 성과를 내기보다는 우선 1차 사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 북한 연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겠구나. 근데 사실 그것을 대학 교수들한테 맡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논문을 쓰지 않으면 평가를 못 받잖아요. 평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뜻은 있어도. 또 하나는 그걸 하려면은 북한 자료가 있는 데를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게 들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인생의 과업을 이제 발견하시고 네.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실록은 결국 1차 사료, 연구를 위한 1차 사료를 모은 그런 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기간과 또 거기 담겨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편년별 사료집입니다. 예. 편년별 사료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편년제, 편년체, 예. 기전체. 예, 뭐 우리 그런 고등학교 때 배운 나오죠. 예. 양수민 강사 기억해요?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게?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 일반 분들을 위해서 편년과 기전. 연표식으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 발생한 내지는 관련된 재료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그다음 1945년 8월 16일 17일 이렇게 날짜별로 내려가면서 자료들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역사라는 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인과관계를 그 기본으로 하는 그 학문이니까 보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또 뽑아서 재구성을 하기에 쉽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자료집을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편년별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30권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6월 30일까지를 30권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한 4년 좀. 예, 그런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은 자료들이 많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동의란이라는 게 나와서 이 한글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일제히 탄압에 의해서 한글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방된 공간에서도 한글 활자도 없었고 또 그것으로 훈련된 그런 전문가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신문을 내더라도 뭐 타블로이드판 이면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낸다든가 북에서는 그랬던 편입니다. 최초의 신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보 분량이 작았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선 그 신문 발간 주기도 짧아져서 1950년 가면 이제 일간으로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문 판형도 타블로이드 판에서 이제 현재 어떤 그 대형 판으로 바뀌면서 정보량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신문 정보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발행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문만이 아니라 이런 정기간행물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그 자료들을 사실은 제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망라해갖고 역사학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주된 자료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주된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노동신문의 전신이었던 정로라는 것이 정로라는 신문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게 이제 그 바른길이죠. 그 1945년 11월 1일자가 창간일인데 그 정로라든가 지금 민주조선의 전신이었던 평양민보. 예, 그것은 1945년 10월 15일자가 창간입니다. 그런 신문들. 그리고 그 뒤 시기로 가면 이제 조선인민군이라든가 이 평양신문, 그런 노동자 신문, 농민신문의 주제별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 기관 이론 잡지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그 많이 보던 인민이라는 잡지들, 청년생활, 뭐 조선여성 이런 분야별 주제별 그 잡지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표와 사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권은 40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예. 주소를 봐야 되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북조선실록 연표와 사료로 돼 있고 45년부터 1권인 거죠? 예, 이게? 1권. 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면 8월 15일 날 그 기사들이 실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초의 그 해방과 관련된 이제 포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문이 때는 안 나오니까 그런 포고문, 성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기본적으로는 전거를 다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레드프리트라고 해서 소련군이 내는 그 신문에서 요 부분을 그 가져온다든가 그런 포고문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직접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설을 또 그 각주라든가를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점거가 됐던 것들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런 전단지도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직까지 신문이 나오던 시기가 아니니까 그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요. 제가 예.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선생님 엄청난 방대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이를테면 뭐 저는 노동신문 하면 이제 노동신문을 쫙 그냥 붙여놓으시는 그런 형태를 1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8월 15일 해서 선생님이 수집하신 자료들을 이 날짜에 맞춰서 전부 이제 별도로 다시 편집을 하신 겁니다. 예. 대단한 편집력이신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8월 16일 또 17일 그러니까 모든 날짜에 맞춰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자료들을 다 거기 맞춰갖고 이렇게 알기 쉽게 보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예. 정리를 하셨네요. 사실 북한 관련된 자료라는 게 한쪽에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또 예.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너무 많은 것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가짜 뉴스 요즘 얘기하는 그럴 수도 있죠. 가짜 예. 뉴스나 네. 가짜 정보들도 많죠. 때문에 이 자료에 있어서의 사실 여부들을 그 가치를 평정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한번 스크린을 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검증을 마치고 예,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도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들에 이렇게 근거를 갖다가 네. 붙이는 충실히 거죠. 각주를 말 그대로 왜냐면 달고 있습니다. 각주가 없는 것은 아예 네.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8월 20일 날 김일성 단장이 소련 부야츠크 훈련기지에서 건당, 건군, 건국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사후에 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78년에 이 글이 북에서 발표되는 시기는 1978년이에요. 그럼 많은 학자들은 78년에 했으면 이거 다 나중에 허위로 꾸며낸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발표했을 것만 본 사람들은 예. 그게 그러면 그때 전에 있었냐? 저는 의심할 수가 그것을 있죠. 찾아서 예. 예. 연구를 내가 해보니까 1970년에 요것에 대해서는 이미 임춘추라는 사람이 노동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이 글과 관련된 그 연역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설을 각조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입니다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목도 아주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그 날짜,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이를테면 8월 22일 날짜에 어떤 신문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넣는 것도 어려운 작업인데,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1978년에 추후에 발표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내용을 그 날짜에 맞춰서 쓰시고 그것의 근거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느냐의 부분을 일일이 각주를 또 거기다 달아 놓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역사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 있는 기자분들도 편집은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역사 전공자가 또 끼어들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부가가치를 여기서 창출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이제 세상이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진 예, 사진을 필요로 하는데요. 자, 보시죠. 여기
사진도 아주 뭐 이렇게 풍부하게 근데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캡션의 문제입니다. 사진은. 예. 이게 언제 누가 촬영했느냐. 음. 그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음. 이 사진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사진 설명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가 전체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밝혀놓은 거죠. 그럼 사진만 갖고 그걸 추적해서 이제 밝힐 수 있는 거는 다 밝힐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은 이걸 잘 아는 전문가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일일이 물어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와. 해내는 거죠, 사진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작업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김일성 그 주석 저작에 대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전집류들이 쭉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들을 또 이렇게 이제 달아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갖다가 아니, 무슨 했습니다. 머릿속에 컴퓨터를 달고 계신 건가요?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부분은. 예. 오. 예, 여기 좀 자세히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동북 항일 연군 간부들 해서 쭉 이제 앞줄 오른쪽 두 번째부터 김일성, 주보중, 왕일지 등등등 이렇게 사진 속의 인물들을 일일이 이렇게 또 캡션을 다셨습니다. 선생님 표현대로 캡션을 다셨는데요. 예, 그게 이제 아니면은 예. 이것을 갖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당시에 뿌려진 경문이면 그 경문을 구해갖고 그냥 전문을 보여주고 여기에는 다시 그것을 다시 이제 저희가 그 입력을 해갖고 보여주는. 왜냐면 이 글자들이 깨지고 이래서 잘 읽기가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네. 맥락에서는 이걸 읽어낼 수가 있어도 그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북에서 이제 그 자신들이 그 전시했던 전시물들을 제가 그 전에 여러 차례 북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찍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또 여기간에 싣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왔던 저는 개인 경험에 1970년대, 80년대 나온 이를테면은 옛날 그 아버님이 갖고 계신 책들 보면은 뭐 암구랑 해가지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잖아요. 그거 그때 나온 우리나라 책도 세로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있는 자료들은 1945년 전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북의 그 애국열사릉 같은 데 있는 묘소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전에 다 찍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다 관련된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현준혁이 9월 3일 날. 현준혁 말 그대로 북한에서는 애국열사 현준혁 동지에 대한 그런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거죠? 여기는 그쪽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찍어왔던 그런 사진들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의 사회장 장면이라든가 출처가 이제 그쪽 발간물도 발간물이지만 직접 이렇게 찍어오신 사진들도 사료로 다 지금 추가를 시키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러니까 북한 신문이 아니라 이것도 그 러시아의 붉은 별이라는 신문인데 제가 붉은 별을 직접 구한 게 아니라 영국 외무성 문서에 이 붉은 별이 영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영역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여기는 출전을 나는 영국 외무성 부호 371이 이 번호에서 이거는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니네 확인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 자료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일 뭐 미국 자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집 과정을 갖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미국의 그 내셔널 아카이브 거기에 가서 이제 노획 문서들을 우선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획 거기서 이제 북한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모았고 의회 도서관에 있던 것도 좀 모았고요. 그 다음에 80년 말 90년대 초 구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그 아르히브가 한때 개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달려가가 그건 옛 소련에서의 아카이브의 아르히브라고 러시아어로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를 달려갔었죠. 그래서 가서 그때는 아주 그 뭐 쉽게 많은 러시아 자료들을 또 그때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뒤에는 저 중국에 있는 또 당학관이라든가 대학 도서관들 그 러시아에서는 또
대학 도서관들, 그러니까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같은 데도 자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로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일부 소장돼 있던 것이 그 기본됐고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중국에 있는 연변대학 등등에서 또 부분 모을 수가 있었죠. 평양 이외에 어디에도 예를 들면 노동신문만 하더라도 이 겨루 없이 쭉 갖고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그럴 것 빠져 같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니면서 모은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뭔가를 모으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데 다른 그게 뭐가 취미 활동이 없고 하니까 뭐 모으고 뭐 하는 데는 그쪽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 가갖고 이제 일본에 있는 자료들을 또 일본까지 그럼 정말로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아시아 경제 연구소라든가 뭐 동경대 하기는 그러니까 또 동유럽이든 뭐 그러니까 북한 자료가 있다는 데는 사실 저는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를 갔다 그럼 저 북경에 있는 뭐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은 안 갔어도 북경에 있는 무소보존소는 가본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 이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서 이상한 데만. 아니 근데 취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봐도 그런 거는. 저는 이런 거 보면 눈이 뜨이고 재밌는데. 뭐 제가 그 뭐 자금성 봐야 뭐 경복궁보다 좀 규모가 크네 그런 생각밖에 저는 잘 안 드니까.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보석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당시에 보석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손쉬웠어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또 다르던 시기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시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많이들 주워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은 또 자료들을 구한 데는 국내 언론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언론사들이 과거에는 자료실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뭐 기역자로 시작하는 뭐 신문사가 그 자료실이 없어질 때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언론인이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트럭 한 대 갖고 오셔야 될 거라고 그래서 뭐 무조건 달려갔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장소 문제 때문에 노동신문들 그 원본들 이런 것들 이거 놔두면 이거 그냥 그 폐기 처분될 텐데 자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면 좋아할 사람이. 그래서 뭐 그렇게 준다든가. 보관도 문제잖아. 그냥 두면은 그거 다.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타이징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노동신문이든 이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시간을 갖고서는 자료들을 모았던 거죠.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료 본격 모은 거는 한 20년 자료를 20년 되신 모았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오면서도 제가 제일 큰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 회사도 내외통신 인수하고 이제 북한 자료를 상당히 갖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북한 미니 도서관 안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거기서 한번 자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이걸 보관할지 사실 노하우도 별로 그렇죠. 없고 별로 그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뭐하다 하면은 제일 먼저 자료실이라든가 문서 관련된 부서부터 없애니까.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데도 그 정도로 갖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를테면 북한 자료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설들을 어떻게 모으셨을까?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거죠. 뭐 그렇게 모을 수 정말로 있죠. 그러니까 어느 구체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쭉 받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신문사에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그때그때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끌어다가 정말 게더링에서 계속 모시고 모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저런 것들 다 뭐 조선중앙연구원 창간호부터 있고 이쪽에도 저 위에 잡지들 뭐 이런 것들 근로자 이런 게 다 원본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 도서관 가면은 복본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정사정 부탁하거나 뭐 기타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도 구해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전에 10여 년 전에는 그렇죠. 가능했었어요. 이제는 저작권에 다들 눈도 뭐 떴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저게 이제 뭐 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는 돈이 된다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뭐 구태여 복본 이렇게 둘 필요 있나? 왜냐면 저걸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저 구석에 그냥 쌓여 있는 그런 건데 아유 좀 청소도 해주네 저놈이 그래 주는 식이었죠.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올 이번에 30권이 나왔는데 이거 1000권을 내신다고요?
그거 김일성 주석이 예. 그 사망할 때까지를 예. 제가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 정도 분량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보량이 좀 많아져 갖고 노동신문 하나만 예를 들어도 하루에 노동신문이 200자 원고지로 한 380여 매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사진이 한 12장 들어가고 그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근데 그게 노동신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문, 잡지, 기타 문건들 다른 데서 예. 생산한 또 자료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점점 자료량이 늘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처리하려면 지금 이 책은 예를 들면 4달 분량이 한 권이지 않습니까? 예. 딱 6.25 전쟁이 터지는 1950년 가면 이제 예. 한 달 정도 분량이 한 800쪽 한 권이 나옵니다. 이런. 그러니까 되게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작업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노하우가 이제 어느 사에서 계속 속도가 붙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 작업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좀 아까와 같은 예. 작업이면 사실은 엄청날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를 일일이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를 달고 예, 하는 예. 작업들이 만만치 않은데 예. 물리적으로 선생님도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작제를 하고 이런 걸 이런 모양을 편집하고 하는 그다음에 오탈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그럼 오탈자 잡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또 도와주시고 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그거는 그 출판사들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어느 출판사가 좀 우리 현대사를 갖다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선인 출판사. 선인.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속원이라는 출판사. 민속원이요. 예. 예. 그 두 군데 출판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비용은 부담을 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 경남대 박재규 총장님께서도 그쪽에서 이제 요 회사를 같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경남대와 북한대학원 대학이 하면서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일종의 제품으로. 프로젝트 출판사를 내신 거군요. 예. 선인이나 이런 이름으로 나간 건 아니고.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그 사람들도 사실 좀 무모한 사람들이긴 해요. 요즘에 이런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 고맙지만 무모하다고 네. 다시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먼저 자기들이 예. 그 비용을 들여갖고 하고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팔 수 있는 책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책도 몇 개 찍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고맙죠. 너무너무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1,000권. 1,000권은 언제까지 완간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하세요? 10여 년 조금 더 들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년을 줄곧 한 길로 북한 자료를 모으셨고 앞으로 10년을 또 줄곧 출간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출간 쪽에 이제 예, 좀 더 많이 방점을 이제 두고 있는 그쪽으로 거죠. 제가 수집은 여태까지 예. 쭉 방점을 이제 두신 저도 거고. 시간이 이제 상당히 나는 게 제가 올 연말이면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디로 내신을 가시죠? 가서 이 자리에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공간만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공간으로서 저 삼청동에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북한대학원 대학교로 가시는군요. 거기서 사무실을 저희 회사랑 아주 가까운 인접한 예, 곳으로 옮겨오십니다.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도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이제 뭐 그쪽에선 예, 지원도 가능할 예,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이 그렇군요. 나왔던 그래서 경남대에서 또 발표도 하신 예, 거고 예. 경남대 입장에선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이 이렇게 사실 이거 돈 주고 하나 그래도 누가 이렇게 쉽게 선뜻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데 진짜 이런 어떤 본인의 이걸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발벗고 하시니까 네, 뭐 경남대학교도 나 북한대학원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그 분야를 네. 그 총장님도 브랜드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또 하셨고 의미가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저를 도와주시고 그게 작업이 지속 가능하게 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작지만 통일언론연구소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언론사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부서인데 선생님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